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니 블랙홀에 들어가다 여기로 떨어졌는데 여긴 어디지? 야, 여긴 5차원 공간인 것 같아. 야, 누군가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거야.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근데 여긴 아주 옛날인 것 같은데? 나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야. 야, 여긴 아무래도 2000년대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누구지? 꽃단장을 하고 어떤 여성분을 만나는데? 아니 저분은 왜 그래? 우리 아버지야. 뭐 하시는 거지? 진짜 왜 그래? 엄마한테 고백하러 가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되게 축하할 일 아니야? 야, 막아야 돼. 이건 재앙이야. 저기 혹시 시간이 야, 없어 이 자식아. 기린 흥분을 가라앉혀. 저 만남이 있기 때문에 너가 태어난 거야. 야,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야, 안 되겠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야, 도망쳐. 여보세요? 누구세요? 너 앞에 있는 사람은 여신이 아니고 그거 디아블로가 될 거라고. 야, 얼른 집으로 가란 말이야. 뭐지? 장난 전화인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 되시면 야, 안 되겠다. 야, 피카츄 100만 볼트.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03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츄로 새롭게 네, 전직을 하게 된. 아니 이게 온갖 게 다 나오는지 피카츄도 나오고 막 체스님이 여러 가지 컨텐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드디어 이제 데뷔전이 결정돼가지고요. 골프 데뷔전이 결정돼서 네. 그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데뷔전이 결정되고 나니까 더 긴장이 돼가지고 더 안 맞더라고요.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힘을 빼야지 좀 잘 맞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기리씨 친구분은 언제쯤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분이랑. 그 장기 부상인 걸로 이제. 네. 시즌 아웃이에요? 시즌 아웃.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모든 게 다 연습 때는 잘 되는데 실전 가서 이게 연습만큼 하느냐가 이제 사실 모든 스포츠든 여러 분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제 체스님이 빨리 큰 코 다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응원이 아니고. 빨리 이 시기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 봤습니다. 픽사의 엘리멘탈이라고 해서 엄청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있었고 저는 이제 사실 내용이 애니메이션이 막 엄청 디테일한 막 복잡한 서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뻔하긴 뻔하죠. 뻔한 사랑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뻔한 사랑 이야기지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거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박스오피스 2위네요 지금. 네. 괜찮네요.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언제 나왔는지. 네. 6월 14일 개봉. 네. 근데 저는 재밌게 봤고 가족 단위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커플끼리 가도 좋을 것 같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초반에 10분은 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워낙 피곤한 상태로 봐서 그렇지 애니메이션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4를 요즘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아니고 거의 안 했는데 이게 처음에 사가지고 켜가지고 한 1시간 한 다음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나만 이런 거 했더니 이제 한 주 지금 출시된 지 한 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초반에 오픈빨이 끝나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요즘 평판이 안 좋다. 이거 할만한가요 근데? 저는 요즘 잘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적어줬네. 아니, 조금씩은 할 예정인데. 아니, 이게 10만원 정도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화가 이제 15,000원에 2시간이면은,
한 20시간은 즐겨야 되지 않나. 그 정도는 일단 스토리는 어떻게든 깰 거라서 뭐 한 20시간은 충분하죠. 네,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8만 원짜리가 있고 13만 원짜리가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짜리 이상은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8만 원짜리 사서 스토리 깨고 그냥 접는 게 어떨까.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가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나름 디아2도 꽤 엠버리도 쏠쏠하게 했고 근데 이제 디아4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뭐 저기 드루이드나 신캐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하게 되면 좀 꽤 오래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잘못 발디디면 이게 좀 그러니까. 참고로 이번 작은 디아블로 4지만 디아블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깨신 분들의 말 따르면 디아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 정도 만들고 출시하지 않았나. 안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까 디아블로도 화이팅 하시길. 네, 블리자드 맞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크립토 시장이 블로킹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지가 떨어질 때쯤이면 이제 큰 거 하나씩 터지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가상자산 운용사 먹튀 사태인데요. 사실 이제 먹튀까지 아직 밝혀진 거는 아닌데 이제 먹튀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이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벨리오랑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 사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둘 다 이제 출금 정지를 한 상태고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전 직원 해고를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 벨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폭력 금지 각서 쓰고 이제 그 투자자들과의 이제 그 회의를 열었는데 문제가 이제 둘 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 BNS 홀딩스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왜 밸류 사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냐면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어떻게 수익을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디 서비스에다가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뭐 한 10몇 %씩 이제 주고 이런 게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의 매력이고 이제 원화로 어디 입금하면은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요즘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괜찮은데 10%는 어림도 없잖아요. 진짜 많이 받아야지 조금 넣어가지고 한 4% 뭐 이렇게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몇 %란 말이죠. 뭐 하루도 뭐 12% 뭐 이렇게 주고 있고 뭐 하니까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마다 이제 사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맛배기 조미료식으로 좀 다뤘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 모델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준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수익 모델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가 이제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죠. 거래소마다 시세 차익을 가지고 이제 보수를 돌려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또 크립토에 투자해가지고 얻는 이익을 가지고 다시 상환해서 이제 대출 이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이더리움 같이 스테이킹, POS에다가 돈을 넣고 이제 이더리움 발행하게 되면 발행량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가 ICO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더를 가지고 ICO에 들어가서 그 수익이 나면은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요 4가지인데 이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수익 모델은 아비트리지예요. 그러니까 무이익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래소마다 이제 가격이 다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하기 바쁘니까 뭐 그거를 이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행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지금처럼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시장에서는 주문이 체결이 안 돼요. 아무도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의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뭐 15%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트리지가 지금 안 되는 거고. 대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파산이 대출로 인한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엄청나게 대출을 해줬는데, 걔네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FTX 거래소에다가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준 거죠. 거기가 파산하니까 못 돌려받아가지고 이제 못 주게 되는 그런 경우고.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일반 중앙 거래소들이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못 빼는 대신에 거기서 발행량의 일부를 준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진짜 쥐꼬리만큼 줘요. 많이 안 주고, 그다음 이것도 이더 가격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코인 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테이킹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디다가 이제 어디다 넣고 이제 그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는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통해요. 근데 유동성이 없는 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이 크립토가 막 하락일 때 이런 게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때 막 자금을 돌려가지고 이제 막 어디 재난지원금 코인 사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까지 싹 다 연끌해가지고 투자해서 불린 자금이었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이윤을 벌일 수 없으니까 싹 막힌 거예요. 아주 자금 경색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은 거의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막혀가지고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팍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디죠? DCG 거기 그쪽에다가 거의 좀 대출 쪽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팍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게 파산되니까 이제 못 돌려받는 거고. 무위험 차익거래는 아니고요. 무위험 차익거래 같은 게 원래 하루 인베스트먼트였는데, 하루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아비트리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쪽에다가 이제 코인 투자하는 데다가 BNS 홀딩스가 또 FTX 거래소 FTT 토큰에다가 투자하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코인 투자 쪽. 그러니까 온갖 곳에다가 이게 지금 이 10%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무리하게 돌리다가 이제 BNS 홀딩스는 잠수를 탔고,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준 잠수. 가끔씩 이제 블로그에 생존 신고만 하고 잠수한 상태. 이제 델리오는 그나마 이제 때리지만 말라 미덕을 열고 이제 투자자와 소통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이 BM이 정말 다단계와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C파이도 털리고 D파이도 털리니까 대안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게 CD파이다. 그것도 하이브리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가상자산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어떤 댓글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용서해주겠다. 블록체인은 투명한 거니까 제발 자금 내용만 공개해다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잘 모르니까 블록체인 다 공개할 수 있다며, 너네 다 블록체인을 한다며, 그러면 자금 내역을 공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델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황당한 게, 하루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돈 없으니까 우리 건 안전하다. 근데 그 다음날에 근데 조금 넣었다. 그래서 이제 출금을 이제 막을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었대. 생각한 것보다 양이 많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BNS 홀딩스에 자금이 진짜 다 털렸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BNS 홀딩스가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몇천억짜리 바이낸스 마진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청산이 되거든요. 하락장이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천억의 자금이 공중 분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투자자 지금 기존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거기에 넣으신 분들은 어쨌든 고소를 LKB 법무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진행하고 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찾기가 되게 힘들다. 왜냐면 이제 권두영이도 자금이 다 동결된 줄 알았더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비 자금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또 출금이 되고 이런 것처럼 자기의 빼돌릴 자금은 다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파이의 아주 큰 매력은 이제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가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소를 알면 이제 잡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 지갑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돈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장수 실력이면은 이미 돈을 이제 그리고 델리오도 이제 횡령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잖아요. 밝혀진 건 아닌데 자꾸 델리오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이제 개인의 호주머니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자금을 찾을 때에는 그 안에 개털이 된 지갑 속에서 이제 몇 푼 안 되는 돈을 한 100명이 남아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그런 고소고발, 형사고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고 웹사이트가 폐쇄되면 안 돼요, 일단은. 왜냐면 지갑 주소를 설명해야 되는데 웹사이트 폐쇄되면은 그 증거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얼른 가서 캡처하고 동영상 찍고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증거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고소 고발과 별개로 네. 투자하신 자금을 되찾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청산이 됐다 하면은 이미 손에서 떠난 거거든요. 손에서 떠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거기 노가다 가갖고 벽돌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장 선생님을 쪼아가지고 그거를 돌려내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힘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장 선생님은 결국 미국에서 손잡고 노는 거지 한국에서 손잡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장 선생님 좀 바쁘세요 지금. 고소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본인 앞다리만으로 고소비 뷔페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맛보고 계시고 저희 권 선생님은 여기 몬테네그로 여권 위주로 이제 구금되면서 이제 지금 교도소 투어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으로 좀 분노의 분노를 해소하는 통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실제적으로는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주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를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난 디파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아니 이게 토큰이나 코인이나 이게 만들어 놓고 이거의 사용처를 먼저 만들고 이런 다른 금융 상품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그렇지만 사용처가 마땅히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그냥 유즈 케이스로서 잘 자리 잡는다면 이 또한 크립토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역시 내 생각이 옳았구나. 원래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 저번에 디파이 MEVM에서 한번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 디파이는 어쨌건 지금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진짜 돈놀이의 끝이거든요. 사실은 돈놀이의 끝인데 우리나라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외국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많아요. 거기도 어떤 데는 20억, 30억까지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디파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에다가 거기에서 여기서는 랜딩으로 벌고 아까 이제 체스님 말씀하신 모든 거를 이제 다 하는 약간 어떤 건 스테이킹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사실은 왜 우리 국내 업체들도 좀 넣었던 거고 거의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한국만 이런 건 아니고 외국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지금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호구잡기 싸움 이런 것 같은데 디파이는 사실상
이게 결국 생산해내는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월가에 있는 애들이 도대체 걔네들이 생산해내는 가치가 뭐냐 네. 그런 뭐 시위가 있었잖아요. 뭐 돈 놓고 돈놀이 했을 때 얘네들이 뭐 연필 하나 안 만들어내는 놈들이 맨날 돈 놓고 돈놀이 해가지고 뭐 거품이나 만들고 뭐 자기는 먹고 빠지고 사실은 디파이가 사실은 이런 거에서는 가장 그 좀 비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디파이야말로 이거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하다가 먹고 튀고 심지어 자기도 이제 같이 나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좀 작은 회수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여집니다. 문제가 지금 이제 딴 거는 아니고 여기 이제 자금이 몇 천억에서 많게는 몇 조 원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장 선생님 주머니에 날아갔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휘발됐다, 날아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크립토 자체가 이제 국내 그러니까 국부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 장 선생님 주머니로 국부가 유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결국에는 토큰이 많아야지 그걸 또 유통할 수 있는 걸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잡코인이 아니라 가장 그 대장주인 비트이더가 이제 그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악재인 거죠. 왜냐면은 쓰레기 토큰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이 산업을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ICO를 하든 뭐든지 간에 비트이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게 담보 가치가 있든 뭐 ICO를 들어가든 뭐 그러는데 정작 그 중요한 돈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거래소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트이더의 총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이 아마 거의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치기 상품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이더가 사라졌다라는 게 진짜 그 경쟁력을 잃는 거잖아요. 이게 토큰이 많아야지 뭐라도 이제 같이 뭐 이벤트라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고래들 여기 몇백억 손해보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누구한테 이제 투자를 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국내 산업에는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장 선생님 이제 그 변호사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권 선생님, 강 선생님이 다 자기들 이제 변호인단 초호화 변호인단이잖아요. 거기 오죽하면은 김인장의 그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모든 자금이 다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어디서 비트코인이 그 권 선생님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다수의 비트코인이 이제 이동됨을 포착했다. 그 다음 뉴스가 초보화 변호인단이 이제 출국한다. 이러니까 도대체가 정말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그 빤스런 각을 재고 계셨나.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권 선생님은 그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짧게 하면 12개고 길게 하면 뭐 24개, 48개까지 가는데 그걸 다 지금 외우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머릿속에서 지금 돈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단어 12개, 24개 외우고 있다가 자기가 외우고 있다가 혹시 이제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리플 CTO처럼 이제 한 번 나오면 이제 다 아니 몸 어딘가에 문신처럼 적어놨을 수도 있고 박아놨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뭐 우리 자산운용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그걸 다 돌려주면은 자기들도 지금 살아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지금 이런 거가 30억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피해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30억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느니 그냥 2천억 이제 감옥 계산하면 10년? 10년에 20억? 그리고 연봉 2억 감옥?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냥 놀이터에다가 묻어두고 시드만 갖고 있다고 삼키거나 뭐 하여튼 간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쉽지가 않죠. 30억이면 감옥 갔다 오고 나서 30년 동안 연 1억씩 쓰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면은 이게 계산 때리고 있겠죠. 이제 각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고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게 돈을 돌려줄 준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달래면서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되게 그 치밀한 게 또 해외에다가 법인을 세웠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고되신 분들은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같이 그러니까 책임을 어쨌거나 한 명이서 몰아가 갈 수 있으면 그 아래 직원분들은 괜히 이제 같이 거기 엮여 있다가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이제 뭐 실제 같이 뭐 크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전제 아래 그냥 빨리 이제 해고 당한 게 차라리 이제 다른 일자리 찾아가기 좋으실 해고 당한 게 이제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게 커리어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쪽에서 봤을 때 뭐 개발자분들은 뭐 능력이 뭐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금융사업팀이다. 이러면은 이제 회계팀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커리어 자체가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직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원래 저 크립토 전문인데요? 그런데 다단계 전문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 피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직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은 다 딴 데도 해고하고 막 인력을 안 뽑는 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업이 안 되면은 또 하나 하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크립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디파이도 뭐든 하면서 여러 가지 코인을 다룰 거잖아요. 막 비트 이더만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테니까 그쵸.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것들이 진짜 그 가치가 별게 없다라고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시세가 막 이렇게 뭐 오르내리락 하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다가 막 이런 피해를 입었어. 그랬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디파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코인이나 토큰 기준을 따로 뭐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그런 기준도 만들지 말고 블록체인 크립토는 자유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뭐 상품 만들고 그렇게 덜어 할 거면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도 동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또 파산 소식이 나왔어요. 어제 실시간으로 미국 가상자산 스탁사 프라임 크러스트 운영 중단, 자금 부족, 네바다주 금융당국 전체 고객 자금 지급 불능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스탁사들이 이제 파산하는 이런 연쇄 파산 도면.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길버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뭐 이거 투자는 개인 책임인데 그 사람들을 동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걸 제도화 하려고 해가지고 델리오도 이제 VSP 받아가지고 이제 쟤는 믿을만 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소비자가 뭐 생선을 사더라도 이거 원산지가 이게 맞아? 막 이렇게 해서 막 전화해보고 막 이렇게 사진 않잖아요. 그냥 포장지를 믿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제 델리오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에 이제 신고까지도 마치고 영업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은행에서 이자 10% 준대 그렇게 해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디파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거는 완전히 허가를 받은 곳에서의 이거니까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당연히 억울한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왜 그러냐면 좀 기본적으로 이런 크립토 기반의 금융 상품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투자 서비스에는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가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돈만 크립토 예를 들어 비트 이더만 있으면 차라리 그냥 사람들이 이거 돈 번 비트나 이더로 다른 이제 거기에 서비스에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온갖 코인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코인 다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코인을 못 써. 이게 다른 코인이 또 등장해서 오르면 여기다 또 넣어서 또 수익 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 넣고 돈 불리기만 하고 있고 이거를 코인이나 토큰을 쓰려고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금 너무
이 금융상품, 자산 운용사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자기도, 어쨌든 이것도 유즈 케이스니까, 토큰, 크립토의 유즈 케이스라서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그걸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럼 니네들이 서비스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뭐 다른, 더 진짜 사람들이 쓸만한 그 서비스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설득이 안 돼서 안 쓰는 것도 있을 테니, 뭐 무조건적으로 이런 금융 상품 탓만 하지는 않지만 조금 심화시킨다고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이 현상 자체를 뭐 이렇게 같이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그냥 돈 쟁여두는 이 현상을 계속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이거에 일조한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산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당연히 씁쓸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좀 막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러면 위험하다, 이게 시장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인데 막 이러면서 꼴 좋다. 네, 꼴 좋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자 분들한테는 진짜 이러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만큼 제 심정은 엄청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감 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립토는 그 원화나 이런 법정화폐처럼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100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그거를 늘려가는 알고리즘이 없으면 그냥 딱 100으로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체스님 말씀대로 그 자금 유동성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어떤 다른 방식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체로 늘어나거나 이 알고리즘이 없으면 늘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10% 20% 수익을 보는 상황은 이 크립토에 계속 외부에서 돈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 자기들끼리 게임 이론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난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돈 맡겨서 대신 해야지. 사실 이거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 프로젝트 하는데 지금 뭐 코인 하는 거 힘드니까 디파이 쪽으로 덱스 상장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가지고 그거는 선생님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강독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설득을 드렸는데 뭐 그 자리에서만 당장 이해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되는데 어쨌건 사건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장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은 좀 이제 좀 걸러보는 그런 시선들, 뷰들, 그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이게 악재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가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뭐 자산 운용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 골마왔던 게 하나씩 조금 이제 터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좀 요새 폭죽놀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그러니까 여드름 터지듯이 막 터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그러니까 일부 뭐 자산 운용사, 막 은행, 크립토, 은행,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줄로 평 해볼까요? 내 돈은 내게 아니라 장 선생님 거. 이런 마음을 투자하시고. 네. 저는 막판에 열변을 토하느라 지금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맡긴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할까? 아니, 장 선생님 거. 아니, 그거는 투자행위가 아니라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 돈은 내게 아니라 다 바이낸스에 있는 마진으로 다 팔아갈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돈은 기본적으로 장 선생님 고소미 전쟁 때 이제 변호인단 선임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따만한 막 장독에다가 계속 유동성 공급한답시고 물만 계속 붓고 있는데, 이걸 어느 곳 한쪽으로 배출을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순환은 이제 크립토를 사용하는, 실사용하는 좀 그런.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이 청취자분들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지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야, 니네는, 야, 이거 진작에 위험하다고는 이제 위험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터지고 나니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논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이거 터지기 전에 욕을 하잖아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뭔데, 그렇게 욕을 하느냐. 사실, 상승장 때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터지고 난 다음에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 거냐? 아주 많은 일들이 터질 거죠. 아주 많은 일들이 터질 건데, 그 업체를 특정하거나, 그거는 마치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 주식 방송도 보면은, 홍보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매도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얘기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이제 적절한 이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온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되게 후보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후보분들이 많은데, 피케달라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 거고. 근데 제가 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또 여기서 밝히기도, 증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터지고 난 다음에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결과론이죠. 사실 결과론이고, 뭐, 저희 누구도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최스님 말씀대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뭘 하나 찝어주는 게 되잖아요. 예측이 되고. 그렇죠. 결국에 그거에 대한 그걸 듣고 누군가가 투자를 하면 그 책임이 저한테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에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전에는 우리조차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내 의견이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안 서다가 일이 터지니까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뭐 다른 저희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최스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시면. 근데 기린 씨 아까 한마디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말씀하시는 사례 중에 바로 엊그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혼신의 불화를 치신 다음에, 저 그거 보고 와요. 혼신의 불화를 치신 다음에 채널을 폭파시키고 샥 땡기시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항상 투자는 본인 책임인 만큼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블로킹 304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트러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